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의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빠숑이란 닉네임을 갖고 계신 김학렬님의 책이고요. 서울의 역사, 또 서울의 부동산의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서울의 지역별 분석, 그리고 빠숑 이 김학렬 씨 이 글 쓴 이가 진정으로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집장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멘탈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2017년 10월에 이제 출간이 됐고요. 2017년 이제 5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그 파리 규제라는 파리 규제 정책이라는 큰 정책이 시작이 된 시기와 맞물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이라는 입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서울을 지역적인 분석과 더불어 우리가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수익이 안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꼼꼼히 체크를 할 때 도움이 주는 게 결국에는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만든 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17년에 나온 책이지만 앞으로도 몇 년간은 유용하게 사용될 책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 글 쓴 김학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첫 페이지 넘어가면 어디에 근무를 했었고 어떤 경력을 가지셨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부동산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게 된 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랬구나. 서울이 이렇게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져서 지금은 1000만 인구가 모여 사는 정말 메이저급, 메가톤급, 큰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는 유일하고, 그리고 지방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하는 부산의 경우에도 아직 인구가 500만이 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이 넘는 도시로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핵심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남 더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평당 가격이 1억을 넘어갔는데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당 1억이 언젠가는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이 책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이 이야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읽히면서도 참 편하게 읽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지도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심 재생 사업을 그 부동산 정책의 중점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권역별로 지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25개국이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동남권, 그리고 이제 동남권에서 강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서남권 중에서는 이제 흑석과 동작구와 여의도를 또 묻고, 그 다음에 서남에서 강서구,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해서 중부권 나름대로도 더 디테일하게 나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 좋고요.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아마도 서울 전체를 파악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질문들이 여러 개의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지도를 보면서 과연 이 지역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가,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통망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라든가 주거용 부동산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일자리가 얼마나 더 많아질까,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의 입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주거지역 입지가 일자리에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이건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가까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내가 가진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수익의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셋째는 주거시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뒤에 산이 있어서 너무나 나는 편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주거지를 선택을 하겠지만,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꼭 비례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목표가 이런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매물을 투자할 때 내 목표가 실거주를 해서 나는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지금 현재 좀 수익을 많이 내서 나의 자산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실거주용이고 머리는 수익이 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미스매칭이 되다 보면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시간만 보내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심 투자 전략과 또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신규 7개소 중심 전략,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나눠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는 투자 동선을 보면 이 핵심 지역을 잘 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중에서도 한강변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부권의 가치를 풀더라도 지금 청량리 역세권, 또 왕십리 역세권, 성수 지역, 이렇게 하면서 또 그 각 지역마다 또 이 빠숑의 인사이트 멘트를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멘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호재에 가장 또 중요한 게 교통 호재죠. 근데 교통 호재라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발표를 해놓고 그때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예비 타당성에서 합격점이 나와야지 결국에는 이제 자금을 준비해서 이게 진짜 실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GTX라든가 이런 라인들도 발표는 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A 라인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들은 정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의정부에 있는데 지금 이 GTX 라인들이 언제쯤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를 많이 하거나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매도할 시점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사실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대평가하지 말 것. 이 책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학군에 대해서 또 논하고 있어요. 우리 엄청나게 학군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학군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학군별로 지금 나누어 있어요. 대표적인 학군들이 강남의 대치동 학군하고, 그리고 이제 노원구의 중계학군, 그 다음에 양천구의 목동학군으로 나뉘어지고, 또 이제 각 지역마다 학군들이 있죠. 자율형 사립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군을 따라갔는데도 이주를 했는데도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좋은 점을 다 가져가는 거겠죠. 학군도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고 또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집값도 같이 올라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했고요. 여기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단단히 먹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책을 추천하게 되는 거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네, 무엇이든 하려면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거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거야,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전화 한 통화로 시작을 해요. 전화를 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은 인터넷을 찾아서 또 이런 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점에 갔을 때 여러 책이 있지만 제가 추천한 책의 제목을 봤더라면 또 그 책을 손에 집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하는데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준비 기간을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트렌드를 알아라 하는 시그널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내가 갈 수 없어라고 포기하라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좀 용기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빠숑 김학렬 씨께서 이제 뭐라고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주셨냐면 정부의 방향성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정부가 정리해 준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 지금 다주택자 규제 사항이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하든지 팔든지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곰곰이 생각하셔서 팔든지 임대사업자를 하시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임대사업자 안 하셔도 되고요. 결국 입지가 부동산의 핵심입니다. 수요가 많은 입지여야 합니다. 네, 산 좋고 물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꼭 입지 생각하십시오. 그 입지의 대표는 혈관이죠. 네, 교통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가는지, 그 다음에 교통망이 더 확충되는지,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런 부분 검토하라는 거고요. 시장의 방향성은 양극화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전개 방향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엔 똘똘한 한 채로 모아질 수밖에 없고 투자 자금이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양극화는 결국 그 간극을 더 벌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이거 좀 비싸. 그런데 이걸 사려면 내가 정말 닥닥닥닥닥 긁어서 최소한 한 2년간은 어려워. 형편이 어려워. 그걸 감안하더라도 난 좋은 걸 살 거야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이해하는데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글쓴이의 마음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범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결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많은 경험이 녹아있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해를 잘 못해 그러면 2번 정도 읽어보시면 더 많이 이 책에서 더 좋은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이었습니다.